네,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네. 네, 15분부터 방송하겠습니다. 뭐 질문 주실 분들 미리 질문 주시고요. 네. 네, 방송하겠습니다. 네. 650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0월 27일 이놀리 공산 좌파쇼 악령에 관한 국유본능 10가지 퇴제 성렬형 박정희 박근혜 철수형 세훈형 원희룡 태영호 VOA CFR 아침한개 김길선 이재용 지식보관소 로스트룸 지식보관소 기묘한 밤 CFR 성렬형 박정희 참배 이재용, 박근혜, 철수형, 원희룡, 태용호, 세훈형, 아침한개, 김길선, 민경욱, 배승희, 로스트룸, 텔레그래프, VOA. 예, 죄송합니다. 다니엘 조엘, 긱불, 브래드 TV.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그 지식보관소에서 연세대 팀에서 이렇게 어떤 실험 결과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설이 된다면 지금 가설이에요. 정설이 된다면은 가히 만약에 노벨 천문학상이 있다면 노벨 천문학상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소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토마스 쿤의 파라다임의 변함처럼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연세대 기경학과를 나왔지만은 천문학과를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천문학과 가려고 했다가 이제 포기했는데 이 천문학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천문학 연세대 천문대 동아리의 창립 멤버였어요. 인드라가 인드라 기경학과 동기와 함께 만든 게 1학년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탈퇴했죠. 그만큼 인드라가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못해요. 아마추어 수준인데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근데 이게 근본이 있어요. 연세대가 다른 건 다 빈약한데 한국에서 서울대하고 연세대가 그래도 쌍벽을 이룰 만큼 연세대 천문학과가 근본이 있는 학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연세대 천문학과에서 이번에 발표했지만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근데 만약에 정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기존의 이 암흑 에너지를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실험 데이터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자체가 굉장한 논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설사 연세대 그 천문학과의 그 발표 그 팀의 그 발표가 진실로 그러니까 뭐다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받아들일지라도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 상수처럼 그 기존의 그 암흑 에너지의 어떤 가설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실험 결과를 좀 이렇게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까지 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처럼 이 암흑 에너지론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마치 그 에테르론처럼 매력적인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근본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느냐 등속 팽창하느냐 이 여부가 아닙니다. 인드라는 여전히 가속 팽창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인드라 생각은 그래요. 네, 등속은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등속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시간의 함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적분 간단하게 해서 시간 함수거든요. 미적분 시간 함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등속 우주의 어떤 팽창도 등속 팽창 이런 것들은 글쎄요 특수한 경우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처럼 특수한 사례고 가속 그러니까 감속이든 가속이든 속도는 일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드라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나 저러나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서 한국 기초과학계가 이러한 어떤 센세이션을 과학계에 던졌다는 것 자체를 저는 유의미하다. 인드라는 연세대 출신이지만 연세대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인드라가 존경하고 있는 인드라 마구 선생님 수제자인데 연세대가 마구 선생님을 파문했다고. 저는 연세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고려대를 좋아해요. 저는 연세대 출신이지만 고대를 좋아합니다. 고대! 민족 고대! 전 고대를 좋아하지 연세대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마구 선생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건 칭찬해줘야죠.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인드라 늘 강조하잖아요. 인드라는 연세대 출신이지만 인드라한테 저 연세대 후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엮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연세대 출신 후배들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묘한 밤 침팬지를 인간화시키려 한 충격적인 실험을 했다 이거죠. 이게 인드라한테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죠. 과거에 그러니까 과연 인간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어떠한 비율로 되는 것인가. 극단적인 사람은 선천적인 것은 어떠한 영향도 없고 오저지 100% 후천적인 영향만 있다. 이게 이제 스키너 같은 심리학자의 주장이죠. 자유주의 이죠.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스키너 박사의 실험이라면 월덴투 반면 이제 선천적인 게 100%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78대 22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이 78%, 손흥민이 78, 노력이 22. 타고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손흥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아무리 인드라가 막 그냥 우리 둘째에게 인드라 축구 팬이니까 우리 둘째한테 야 축구에 막 열정 막 어린이 축구 교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 그렇게 78대 22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후천적인 요인을 민감한 사람들이 실험을 좀 했죠. 그래도 침팬지와 인간의 실험에서 이 과학자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버지가 증오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자살했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731 부대와 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 초반부에는 침팬지가 앞서가는 듯 하다가 눈치 빠르다 이거야. 침팬지가 눈치가 빨라. 본능이 앞서니까. 근데 인간인 것은 모방 능력에 있었다. 이런 게 시간이 지나니까 거북이처럼 침팬지를 앞서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죠? 잔머리 굴린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라고 했겠죠. 자기의 주어진 어떤 그 잔머리적 능력, 침팬지적 능력이 파충류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이 모방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오늘날 노벨상을 받는 것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모방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방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감세포죠.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어떠한 변화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오늘날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닫혀 있다면 모방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모방해도 그리고 단계가 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1차 모방에 뛰어난 반면 동아시아인들은 2차 모방에 뛰어나다. 이렇게 보다 손재주가 있죠. 동아시아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에 비해서 손재주가 있습니다. 2차 모방에 뛰어나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창의교육을 강조하면 인드라가 재앙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 교육, 모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78 모방 교육, 주입 교육, 모방이 주입이거든요. 모방 주입, 22%가 창의 교육. 그 영재들은 78%는 창의 교육, 22%는 모방 교육, 주입 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8대 22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재에게도 주입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방 없이 천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자라는 성렬형 정부의 박정희 서거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새마을운동이고 정말로 한국사 5000년사의 최고의 인권 지도자고요. 인드라가 입장뿐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한국과 한반도 같은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발족 노면이나 문좀비 같은 게 나타나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게 한반도의 현상이거든요.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한국은 그냥 뭐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의 그냥 사실상 속국 그냥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게 상식적이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냥 존재할 수 없고 K-팝, K-드라마 이런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그냥 쓰레기 국가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저주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이란 지도자가 나온 거는요 기적이에요. 저는 세종대왕보다 박정희 대통령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인권 지도자로서 세종대왕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더 훌륭한 한반도 5천년사의 최고의 인권 지도자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자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들 되게 존경합니다. 세종대왕의 인권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더 나아 세종대왕보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반쪽 노면 같은 반쪽이들만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죠. 전 세계가 다 칭송하는 박정희 대통령인데 오로지 네 애비미가 맥노인 반쪽이들만 파시스트들만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죠. 그러나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 국회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까야 될 이유가 2025년 3년 남았어. 3년이면 국회의원도 박정희 대통령을 까는 것들을 용인하기가 힘들어져. 왜냐면 통일해야 되니까. 분단체제 지속하려면 박정희 대통령 까야 되는데 2025년 뒤면 국회의원도 분단체제 지속하기 힘들거든.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이 파시스트 네 애배미가 맥로인 쓰레기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나이 대통령 박정희 창립 때가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네요. 10월 25일 날 했는데 엠바고가 있었나 봅니다. 10월 25일 날 성렬형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으면 25일 날 뉴스가 떠야 되는데 26일 날 떴어요. 인드라가 이제 그 전날 인드라가 성렬형 행보를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인드라는 그런 얘기 했잖아. 준석이에 대한 공가, 지난 방송에서 공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공은 뭐냐? 당대표로서 준석이가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했다고요. 준표가 당대표였을 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했습니까? 안 했다고. 난 대구 시민 때문에 홍준표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하는데, 준표야, 네가 당대표였을 때 박정희 대통령 왜 참배 안 했지? 누구 눈치 보고?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준석이와 홍준표보다 준석이가 난 게 뭐죠? 박정희 대통령 참배했습니다. 준표는 왜 안 했어? 당대표일 때. 그러나 인드라는 홍준표 비판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구 시민 때문이죠. 대구 시민이 우선입니다. 홍준표보다 대구 시민이 우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윤 대통령 성렬형. 일 잘하는 성렬형. 박수를 축시면 여러분도 같이 박수. 3, 4질 박수 칠까? 화이팅! 인드라 성렬형 믿는 거 알죠? 인드라는 세훈이 형 서울시장 때도 기권했고, 성렬형 대통령 때도 기권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임명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전 분명히지만 성렬형 안 찍었고 세훈이 형 안 찍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성렬형 진짜 고맙습니다. 성렬형 진짜 업적이에요. 저 업적으로 인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시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참배한 것은 두 번째이지만 전 사실상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배승희 채널에서 잘 지적하셨어요. 네. 성렬형 고맙습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0만원권 집회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시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이재명, 하필 또 제명이야. 후대면이니. 성렬형이 박정희 전 대통령 모서를 참배했다. 그래서 주호영, 정진석, 성일종, 김석기, 김대기, 김성한, 박민지. 근데 옆에 있던 여성분은 누구죠? 네. 그리고 이제 매일신문이 특정 보도를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렬형의 어떤 25일자 일정이 엠바고가 걸린 상태라면 매일신문 보도처럼 나중에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뒷이야기가 지금은 없지만 성렬형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묘소는 따로 참배했겠죠. 네, 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네, 참배했겠지만 저녁에 뭐 간단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출동 가세연 또 이러면은 또 우리 박정희 뮤지컬 때문에 이런 것도 인드라가 분명히겠죠. 인드라는 이제 가세연과 김세희의 비판적이지만 가세연 업적, 김세희 업적하면 박정희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김세희, 가세연의 업적을 인드라는 인정합니다. 4.15 부정선거에 관련돼서는 강용석의 업적을 인정하듯이 이런 면에서 저는 김세희가 조금 더 겸손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근한테 다가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방송을 해야 된다. 입 싹 다니는 방송 하면 안 되고, 인드라는 한마디만 더 하면 김용호를 인드라 좋아했잖아요. 김용호의 태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실망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얘들아가. 그런 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잘한 건 잘한 공과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박정희 뮤지컬 이근한테 사과하는 게 가세연의 도리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배승희, 이거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민경욱,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찾아야 된다. 아니 이미 다 나왔는데 뭐 더 찾았습니까? 더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유튜브 통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젊은 분들, 학생의 소리, 오늘 이제 인드라가 따로 소개 안 했는데 학생의 소리처럼 그런 젊은 분들이 혁신하는 자세에서 계승 혁신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박정희 정신을 자조 파쇼가 아니라 자주 정신으로서 새마을 자조 정신을 이렇게 그런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노땅들은 뭔가 기득권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 추모는 인드라는 좀 약간 비판적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이용해서 뭔가 한 건 해보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 박정희 파리, 박근혜 파리, 예를 들면 박정희 파리 하면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걔 누구지? 걔 허모씨 이런 같은 이런 사기꾼들은 인드라 인정 안 해요. 위파쇼 허모씨, 박정희 파리,
박근혜 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인드라가 우리 인드라보다 40대 이 집단주의 좌익 파쇼 마지막 파쇼 세대니까 인드라한테 극소수 빼고는 인드라 얘기를 스쳐 지나가겠지만 인드라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절반만 아는 겁니다. 오늘날 왜 세계가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평가하는가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절반만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경제 발전에만 초점, 경제 발전이 제일 중요하죠. 인권이 최고니까. 인권의 최고는 경제 발전이니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업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호, 농어촌 발전, 노동 발전 되게 많아요. 그냥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을 재평가하듯이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오늘날 근대에 나폴레옹 없이는 논의가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프랑스는요, 프랑스 혁명보다 나폴레옹 없이는 언급이 안 돼. 프랑스 혁명 없이 프랑스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나폴레옹 없이 오늘날 근대 프랑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 법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찾아보면 다 나폴레옹서부터 기원하는 거예요. 프리메슨, 파리, 대동방 로치, 거기에 주류도 나폴레옹파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언급 없이 근대화를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인드라 9번론은 뭐죠? 여태까지의 그런 거짓 음모론, 사회, 한국의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 그 이전에 무슨 자주 파쇼 경제론, 조선시대부터 발전, 개구라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자본주의 시작했다? 개구랍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쓰레기 이론들이에요.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그걸 왜 최소까지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고 그거를 반쪽 정일마저도 인정했어요. 한국의 자본주의는 1970년대 비로소 성립이 됐다. 더 이상 1970년대부터 반쪽 정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더 이상 자본주의 이전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노력은 1960년대부터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은 근대화됐고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인드라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명백히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 좌익 파쇼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자본주의 발전이 시작한 겁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한국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본론 관점에서 10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진실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주 파쇼 경제론, 조선시대부터 한국은 자본주의가 일제 방해가 없었다면 저절로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일제 때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업적이 뭐냐면 유상 그 농지, 예, 북한에서는 말로만 하는 무상분배, 사실상 예, 예, 토지의 예, 국가 소유를 예, 말장난한 게 한 거에 대해서 무상분배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해서 유상분배를 했죠. 예,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일부 있어요. 나는 그것도 부정합니다. 예. 왜냐? 그거 역시도 예, 뭔가 농업 생산력에 기반한 어떤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인데 아니에요. 유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농업 생산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예,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본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영향력을 중시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자본이 투자가 돼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외부에서 자본이 투자됐습니까?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됐나요?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때 외부에서 계획적으로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조시대도 없었고 일제시대도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무식하면 좌파시오가 됩니다. 여러분, 경제 좀 알아야 됩니다. 경제를 모르니까 좌파시오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네 애비미가 맥노인 쓰레기들한 선동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예? 반미하면 잘 산다. 반자본하면 잘 산다. 이런 개소리, 쓰레기 같은 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 악령의 소리에, 그런 유혹에 극복하려면 공부해야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다스려야죠. 알면 뭐합니까? 예? 그게 아무리 진실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 마음이 허하면, 예, 개쓰레기 선동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나이지리아 대통령 방한 성렬형.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세계 아이들의 전생 사례 이런 걸 봤을 때 이 신박한 과학, 그래서 극소수의 어떤 어린이들이 이렇게 전생이 있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삶이 과연 행복할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악령들이 뭔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사람, 이렇게 환생이라고 보고되는 사례들을 보면 전생에 살해당하거나 뭔가 그냥 원한에 찬 원령이, 예,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어떤 영혼을 잠식해서 그 영혼을 죽이고 지가 들어선 거 아니냐 이거죠. 원래는 그냥 새로운 어떤 영혼이 들어서야 되는데, 예? 악령이 원한이 깊어가지고 그 악령이 그 아이들한테 빙의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냐? 열린 마음으로 설사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전히 환생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어떤 환생의 사례, 이런 어떤 악령에 의해서 환생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극소수로 뭐 이렇게 티벳 전승처럼 그러한 경우는 있더라도 그건 반드시 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열린 자세로 인드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인드라가 윤회나 환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이지 않은 따름이죠. 일부 극히 이런 악령에 의한 환생, 이런 것이 아닌 어떤
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인드라 입장에서 환생하기보다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좋은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인드라에게 선택권이 온다면 인드라는 환생하기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환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여기 군대 순위죠. 이랬을 때 군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 주제 20세기 공산 좌파쇼 악령에 관한 구기본은 10가지 태제. 하나, 공산 좌파쇼 악령은 프리메이슨 좌플럭 일루미나티에서 발생하였다. 프리메이슨은 좌우파죠. 보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프리메이슨 좌파 성향이 가까운 게, 본류는 자유좌파 성향이 어떤 프리메이슨 메인스트림이다, 주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좌파쇼 블록에서 일루미나티가 성립이 됐다. 두 번째는 20세기 좌파쇼는 가짜문서 시오니즘에서 기원하죠.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는 개념은 가짜문서 시오니즘서가 1905년인가 나왔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파시즘이라는 개념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오니즘 1905년 이후에야, 20세기 이후에야 파시즘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고, 그 이전에는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마치 쿠데타라는 개념은 나폴레옹의 쿠데타 개념. 나폴레옹이 19세기 초반에 18세기 말이죠. 그때 했던 것이 쿠데타 개념이라면, 나폴레옹 이전에는 쿠데타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걔는 역사의식이 없는 애예요. 역사를 좀 제대로 아는 애들은 나폴레옹 이전의 어떤 그런 군사 정변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한 애들이지. 그냥 그 좌파쇼 정교조 같은 애들한테 무식하게 교육받은 애들은, 책상 물린 에비에미가 맥로인 애들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무슨 한니발이 쿠데타하고 무슨 노마에 쿠데타하고 이런 마구잡이로 개념을 쓰는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개념을 써야 됩니다. 쿠데타라는 개념은 나폴레옹 개념이다. 나폴레옹 개념에 합당한 것만이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 얘기했죠. 20세기에 러시아 레닌 트로츠키가 일으킨 것은 러시아 쿠데타입니다. 인드라 분명히 정리합니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러시아 혁명이 아니고, 레닌과 트로츠키가 일으킨 것은 러시아 쿠데타가 정확한 개념입니다. 정확히 더 얘기한다면 러시아 10월 쿠데타입니다. 레닌 트로츠키가 일으킨 10월 쿠데타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쿠데타가 맞습니다. 반면에 1917년 프리메슨이 일으킨 2월 혁명은 혁명이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러시아의 2월 혁명은 2월 혁명이 맞아요. 그런 2월 혁명을 뒤집은 게 레닌과 트로츠키가 일으킨 10월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난 모택동이 일으킨 것은 문화 대혁명이 아니라 문화 쿠데타입니다. 중국 혁명이 아니라 중국 쿠데타예요. 모택동이 일으킨 건 중국 쿠데타예요. 북한에서 일으킨 반쪽 일성이 일으킨 것도 북한 쿠데타지 북한 혁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쿠바에서 일으킨 체게바라와 인간백정 체게바라와 또 누구야? 갑자기 이름도 잘 안 나는
카스트로가 일으킨 것도 쿠데타, 쿠바 쿠데타지 쿠바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쿠데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60년 61년 맞나? 61년? 네. 5월 혁명은 5월 혁명이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혁명이 맞아요. 근데 형식은 쿠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반면에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일으킨 80년 그 군사정변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군사 쿠데타가 맞습니다. 쿠데타예요. 혁명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자유파시오는 가짜면서 시온 정세가 기원한다. 우리 파시오는 자유파시오에 대한 반동이다. 이런 뭐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게 히틀러가 만든 나치당의 정식 이름은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에요. 사회주의가 들어가잖아.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나치당의 정식 명칭이에요. 나이투쟁을 반쪽 정원이 야 이거 정말로 명작이야 그러면서 자기 쫄따구한테 다 돌려서 읽게 했잖아. 히틀러의 책을 나이투쟁을 반쪽 정원이 읽게 했어. 쫄따구한테 명작이라고. 국가사회주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시즘의 원조인 무솔리니도 맨 처음에 사회주의 운동했어요. 이 친구도 민족주의 사회주의 운동. 좌파시오에 대한 반동이에요. 그리고 무솔리니하고 레닌이 원래 거의 만났잖아요. 인드라의 구분론 가점에서 스위스에서 만났던 관계예요. 여러분 다 선택받은 족속들입니다. 누구에게? 구분에게 선택받은 족속들이죠. 무솔리니, 히틀러, 레닌, 트로츠키, 우리 당시에 그 록펠러가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신이었기 때문에 록펠러 집에서 용돈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이 누구죠? 트로츠키입니다. 트로츠키가 록펠러 집에서 용돈 받아서 살다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호출하니까 곧바로 달려간 게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트로츠키입니다. 비밀경찰, 체카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보통 사람들은 레닌과 트로츠키는 굉장히 정상적인 공산주의자, 반면에 스탈린은 쓰레기 이렇게 보도하는데요. 스탈린도 악마 같은 파시스트였지만 레닌, 트로츠키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체게바라도 인간 백정이었고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노동주의자들, 노동조합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를 학살한 게 트로츠키고 레닌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본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공산주의 자유파시오 악령은 지식인의 경제 열등감과 무지에서 시작되어 경제 파탄으로 끝납니다. 그건 역사 법칙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드라는 우익파시오도 반대하죠. 자유파시오도 반대하지만 우익파시오도 반대하죠. 그러다 교훈이 있다. 역사적으로 적어도 좌익파시오가 지배했던 지역에서는 향후 경제 재건 복구가 오래 걸립니다. 지금 동유럽 보세요. 동유럽에서 선진국 된 나라가 누가 있어요? 올해 50년 동안 자유파시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선진국 된 나라가 없잖아요. 동유럽에서 몽골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우이파시오였던 일본이나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태리도 그렇고, 예, 경제 재건에 성공했죠. 적어도 우이파시오가 지배된 사회에서는, 우이파시오가 해제된 상황에서 예, 경제 재건이 됐다. 그 예외적으로 중국이 예외가 될 수 있었어요. 여태까지. 응? 좌이파시오 지배를 받았는데 경제 발전이 됐단 말이야. 예외적이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 예외가 더 이상 예외가 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메콩 시파르 집권 때문이죠. 역사의 법칙을 그대로 반복하는 메콩 시파르 동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네? 중국 경제 메콩 시파르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산주의 자이파시오 악령은 프리메이슨 자유 좌우파가 무능부패할 때 등장하죠. 예. 작가 가짜하면서 시온이 정서가 왜 나왔느냐? 가짜하면서 시온이 정서를 만든 것을 인드라는 영국 귀족들 300인 위원회에, 그 다음에 인드라가 추정하는 거죠. 아직 증거는 명확히 없지만 이렇게 가짜하면서 시온이 정서 이 정도의 100년 뒤에도 통할 만한 이런 떡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당대의 어떤 층은 300위원회,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름 생각 안 나는 그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 이 정도의 어떤 엘리트들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당대 영국 귀족들이 당당하게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항해서 정치가 아니라 경제로 승부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영국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던 베어링 가문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거기에 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어떤 일루미나티, 가짜하면서 시온이 정서 따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경제 정치화를, 정치의 경제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정치화를 시도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영국의 패망이 더 빨라졌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반성하고, 인드라 입장은 그래요. 영국의 구변 귀족들이 망했다 이거죠. 그동안 영국 구변 귀족을 대표하는 베어링 가문이 망했어요. 망했으면 제2의 어떠한 경제 가문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에 겁을 내서 뭔가 반유대주의 이따위 어떤 쓰레기 같은 이데올로기나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스차일드 가문을 극복한 게 누굽니까? 왜 미국이 오늘날 세계의 초강대국이 됐습니까? 록펠러 가문 덕분이죠. 순수하게 로스차일드 가문을 경제적으로 압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드라 같이 경제 공부를 불화경제학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납득이 가요. 왜 로스차일드 가문을 록펠러 가문이 압도하고 구변 황제 가문이 됐는가를 납득한 거예요. 이게 세계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일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계속 압제하고 있었다면 세계는 후퇴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망하길 천만다행이다. 록펠러 가문이 세계 국유 황제 가문이 된 게 세계 인류에겐 정말로 행운이다. 이렇게 느낀다 이거죠.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쟁 차원에서 이렇게 정당한 승부를 통해서 이겼어야 되는데 꼼수를 통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영국이 망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공산주의 자이파시오 악령은 국유본이 세계 체제를 운영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인 동시에 가장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폐이다. 요거는 설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하고요.
여섯 번째, 성공하는 굴복 황제란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심, 정치의 경제화가 필수이며 대체적으로 굴복 황제 중에 초대 황제들, 가문을 얘기했던 뭐 1대 로스차일드 가주, 그 다음에 1대 베어링 가주, 1대 록펠러 가주들을 보면, 그 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은 좀 약간 예외적이지만 어쨌든 1대들은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패하는 구분 황제란 경제 무지를 정치로 도망가는 비겁함, 경제 정치화가 필수이다. 대표적인 예가 빅터 로스차일드가 경제에 무식했죠. 정치만 알았다. 일곱 번째, 실패하지 않는 구변 황제란 경제 천재를 세계 최고 책사로 모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변 황제 자신이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1세들은, 가문을 일으킨 1세들은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있지만 2세, 3세 같은 경우는 1세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자신의 약점을 경제 천재를 우선시 한다면 적어도 성공하지는 않더라도 실패하지도 않는다. 대록주가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2세도 경제 천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책사를 잘 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구변 황제란 경제 천재를 우선시하기보다 정치 천재를 우선시하는데 불행한 상황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덟 번째, 공산 좌파시 왕령 압제는 프리메이슨 자유좌우파가 개혁에 성공할 때 무너지죠. 예를 들어서 폴란드 브레즈스키 자유노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 공산 좌파시 왕령은 프리메이슨 자유좌우파가 개혁을 지속하는 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공산 왕령은 인류가 지속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때 악마의 유혹처럼 옵니다. 어떻게 오죠? 질서를 무시해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점점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를 까! 용병이다! 대한민국 경찰을 까! 짭새다! 그러면 대한민국 질서가 무너지겠죠. 아무도 못 믿는 무법지대가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누가 있습니까? 이제 조폭이 들어오죠. 조폭이 질서를 만들어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거기서 약 팔아. 범죄가 증가해. 이것을 악마가 원하고 있죠. 악령이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무능부패한 시스템을 원하죠. 무능부패했을 때 악마가 떠들수는 얘기가 더 유혹에 넘어가는 애들이 많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인정하지, 좌익파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인드라가 얘기한다면 세상은 자유우파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우파가 주도해야 된다. 주류는 자유우파여야 된다. 그러나 보조로서 자유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일단은 자유파가 계속 집권하면 썩어요. 아무리 잘해도 어느 정도는 썩기 마련입니다. 그 고인물들을 계속 정화시키고자 한다면 자유좌파가 필수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제도 인간이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원히 완벽하지 않아. 자유좌파도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생의 형 가듯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동생이 형 깐다고 동생이 형보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동생 눈에 형이 문제가 보일 뿐이지. 딱 그거야. 그래서 자유좌파는 딱 그런 거다. 그럼
자유우파는 세상을 계속 주도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가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많은 거죠. 세상을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를 밀턴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에서 설명했는데, 내 땅이 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그쵸? 대한민국에서 택배가 뭐 이렇게 바깥에 내놔도 범죄가 좀 없는 것도 뭐 이렇게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 이렇게 카페에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도둑당하지 않는 게 뭐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 면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걸 도둑질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카페에 노트북이나 이런 거 놔두면 큰일 나죠.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땅이 아니니까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면 맘대로 됩니까? 아니지.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또 반성해야죠. 자기 집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청소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자기 집이면 깨끗하게, 부자들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 그래. 우리 부모님은 부자 본능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집에 가도 깨끗해요. 옷 입는 것도 반듯하고. 부자들은 대체로 그래요, 진짜로. 옷 입는 게 정갈하고, 집도 깨끗해요. 우리 부모님이 인들아 맨날 얘기하는 게 너 옷 좀 잘 입어라.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 청소 깨끗하게 하고 집에. 그게 딱 집에 가서 자기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하 단칸방이든 호화 주택이건 본인 집이 좀 더러우면 여러분이 설사 지금 당장 부자일지라도 오래가지 못해. 부자 본능 있는 사람은요 관리를 잘해요. 집안이 깨끗해. 청소 잘 하고 옷도 잘 입어. 옷 비싼 거 입는다는 게 아니라 늘 깔끔하게 하고 다녀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머리는 열흘마다 머리 깎아요. 저는 뭐 한 달, 2달 만에 머리 깎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같은 거는 열흘마다 한 번씩 머리 정리해요. 차이가 있어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부자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유우파예요. 말로만 자유우파가 아니라 힘들어도 그런 면에서 자유우파라고 말할 수가 아직 없죠. 주인의식이 약간 부족하니까. 맞아서 해야지만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아직 부자가 안 되는 거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유우파는. 대한민국 전체가 내 땅이면 어때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쓰레기가 보면 치우고 싶지. 내 땅이니까.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어디를 가든 다 어지럽히고 마음대로 막 휴지 번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자유좌파는 비판의, 그러니까 견지한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들에서 여태까지 자유우파의 장점을 얘기했고, 자, 자유좌파는 뭐냐? 자유우파가 되기 위한 예비 부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말하자면 공직자도 고위공직자가 있고 하위공직자가 있어요. 직장인도 이사, 부장 있고 그 밑에 평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평사원에서 주인의식을 있지만은 좀
희미한다. 좀 약간 없지만 그래도 주인의식이 있는,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주인의식이 있으면서도 비판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좌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좌파 이런 청년층들이, 젊은층들이 목표는 자유우파가 돼야 되는 게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우파들은 자유좌파를 좋아해요. 대성 부른 사람 떡잎부터 한다라고 했듯이 그런 이렇게 주인의식이 있으면서 회사를 내 집처럼 할 이렇게 그런 악독한 우익파시들은 그런 사람들도 이용해 먹고 버리지만 어쨌든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제 뭐 조직론으로 들어가면 저게 내 능력이 있는데 내 사람이 아니면 잘라내야 되고 더럽게 제거돼야 되고 그런 게 비정한 것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드라가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별 황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인드라는 보편적으로 인류라는 것은 천사 10%, 악마 10%, 그 다음에 천사에 가까운 사람 한 10%, 악마에 가까운 사람 10%, 나머지 60%는 보통 사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별 황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천사에서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에서는 세상 이치를 모르는 거죠. 어차피 천사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대로 세상을 적용하면요 세상이 망가집니다. 천사의 관점으로 속세를 바라보면 다 악마로 보일 수밖에 없어. 천사 입장에서 천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그 황제는 천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준천사는 가능한가요? 준천사도 감이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뭐냐면 천사에 가까운, 그러니까 51%가 넘, 그러니까 78, 보통 사람 중에서 약 악보다 선에 조금 더 쏠린 사람, 51% 이상 선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최대치가 준천사, 거기 그 사이에 분포되는 사람이 구요 황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세상이 천사만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악마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에 대한 이해를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양쪽에 천사와 악마는 법이 필요로 하잖아요. 천사는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살 사람이고 악마는 법이 있어도 법을 무시할 놈들이기 때문에 양쪽은 어차피 법을 무시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중시할 이층에서 필요로 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별 황제는 성공하는 구별 황제는 자유 우파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익파시오도 안 되고 자유파시오도 안 되고 자유좌파도 구별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제가 자유 우파라면 경제 책사는 자유좌파 해도 돼요. 반대는 안 된다 이거죠. 그 황제가 자유좌파인데 그 아무리 경제 책사를 정치 책사를 자유 우파로 남아도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본제란 신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인드라 수메르 경제상에서 강조했습니다. 자본을 이해하는 자만이 적그리스도 악령을 극복하고 선량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드릴게요. 히틀러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히틀러가 금욕적인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탈린도 금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학대 나왔어요. 스탈린이. 히틀러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여러분, 인드라는 대학 재수할 때 히틀러가 채식주의였다라는 그런 어떤 글을 읽고서 저는 채식주의는 아니었어요. 그냥 고기를 안 먹었을 뿐이었죠.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욕이 아니라 정욕이다. 금욕이 여기서 어떻게 거냐?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기를 먹어도 돼. 지나치게 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돼. 지나치게 뭔가를 막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쪽으로 자신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쪽.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밸런스가. 왜 고기를 안 먹어? 먹어야지 먹고. 지나치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뭐든지 그렇잖아. 과하기만 안 하면 돼요. 그게 탐욕이고, 금욕은 인드라 볼 때 또 다른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욕이죠. 바른 욕망.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고 자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욕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고 행할 때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자기가 행할 때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박한 과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인간이 대부분 99%가 후회하는 게 뭐냐?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 공기 숨 쉬는 것조차 왜 감사하지 않았지?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인간은 어차피 후회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어떤 부자가 있어가지고 온갖 여행 다닐 거 다 해보고 다 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라고 후회하지 않을 게 있나요? 후회할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인간이니까. 완벽한 건 신이거든. 후회되는 게 없을 리가 없어. 무언가 후회하지.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반드시 후회할 게 돼 있어. 그쵸?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이걸 못 해봤네? 하면서 후회하는 게 인간이죠. 미련을 남는 게 인간이야.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 후회 없이 살겠다. 인드라가 이제 얘기하는 가론이 이제 후회 없이 살겠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당장 인드라가 죽더라도 후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일이 인드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막말로 얘기할게. 뭐냐면 인드라가 지금 담배 끊는다 해도 담배 못 끊었어요. 지금 다시 9월 말부터 담배를 폈는데 아직 피고 있어요. 이게 인드라가 다스리지 못한 거지. 인드라가 욕망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담배를 피고 싶은 욕망 피면 돼.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정욕이야. 근데 인드라가 이 담배를 못 끊어. 이거는 탐욕이에요.
끊을 수 있어야 돼. 언제든 제가 원할 때 끊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정욕이에요. 자기 욕망에 솔직한 거고, 근데 그걸 끊지 못한다. 그것은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탈린이나 히틀러를 보세요. 특히 스탈린 보면 자기 아내가 자살했잖아. 심장에 자기 총을 쏴고 죽였다고. 난 여기서 여태까지 스탈린에 대한 의문이 이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해소됐어요. 여태까지 설명은 무슨 장군의 음이 죽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음모론으로 국유본이 스탈린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스탈린이 대숙청을 시작했다, 이런 게 여태까지 썰이었는데, 이게 더 이들한테 설득력이 다가와요. 자기의 둘째 부인이 자살했어. 스스로 심장에 총 쏴가지고. 이게 스탈린에게 굉장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스탈린이 변화됐고, 스탈린이 이 부인 집안 사람들 싹 다 죽였어요. 싹 다 강제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금욕의 결과고 파시즘이라는 거죠. 금욕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시즘이라는 것은 욕망을 남용해서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욕적이기 때문에 파시즘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여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쪽 정원에 머리가 부족하든 지능이 떨어지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건 사이코패스건 이런 식으로 무언가 결여됐기 때문에 파시즘이 발생하는 거지 넘쳐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욕망의 유통, 욕망, 자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반자본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을 부르짖은 교황의 헛소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십자군 전쟁 때 교황이 왜 십자군 전쟁을 떠들었습니까? 예? 유럽의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거든. 예. 그 교황의 권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벤트가 필요했듯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강조했듯이 오늘날 푸틴이나 반쪽 정원, 맹꽁이 파시스트, 맹꽁 시파르가 반민이 반자본이 떠드는 것들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신의 명령이 아니라 교황의 선전성동 수직에 불과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푸틴이든 맹꽁 시파르든 반쪽 정원이든 그 어떤 정부가 떠드는 것, 그건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자신이 신이냐 하는 우상 노름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그것이 교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1000년은 아니지만 약 10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기후가 매우 온난해지고, 당시에도 1000년 전에도 유럽에서 날씨가 따뜻해졌고, 그 다음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온난기라서 로마가 따뜻해졌고, 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 때도 중동에서 가뭄이 일어났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2000년, 기원전 2000년 시기에도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망했죠. 그러한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역사의 교훈을 잊은 자들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좌이파쇼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좌이파쇼. 네 애매미가 매국노인 애들은 밥상 물린 교육을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탈출하는 것만이 니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반도에서 좌이파쇼가 영속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국외보안의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해서 니들이 필요한 거지 니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향후 니들의 삶은 기대 수명은 3년 남았다. 3년 뒤에 니들이 어떻게 될지 인드라는 분명히 경고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카다피, 이 영상 좋아요. 난 인드라는 무슨 영화보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더 높이 평가해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보세요. 네. 전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 이 가다피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난 게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아니, 말로만 듣던 가다피의 삶이 이랬구나, 일상이. 그 다음에 뭐 스탈린이 하루에 잠 3시간 안 돼. 나이 먹으면요, 예, 인드라도 요즘 잠을 하루에 4시간 자요. 예, 50대 넘잖아요. 하루에 잠 4시간 자요. 그리고 대통령을 60대 이렇게 뽑는 이유도 있는 게 인드라 생각에 성렬형도 하루에 잠을 한 3시간밖에 안 잘 것 같아. 3시간 정도 자도 충분해. 나이 먹으면요. 70대 되면 하루에 잠을 2-3시간만 자도 될 것 같아요. 예, 말년에 스탈린이 하루에 3시간 잤다는 거지. 예, 젊었을 때는 한 10시간 잤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스탈린, 이 언니 나디아가 심장에 총쏴 자살. 이게 굉장히 인드라한테 충격적이었다. 굉장히 인드라의 어떤 구본론 어떤 설명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벨라루스 루카첸코 참가하시고, 반쪽정은 마랄라이였고, 그 다음에 이건 이거 아주 공산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 정도로 이렇게 뽑은 영상을 저는 못 봤어요. 정말 패스트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어떠한 주장 이전에 그 자료만으로 봤을 때 자료 영상 최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희귀 영상 자료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들 편집진의 어떠한 객관적인 설명, 이러한 것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인드라가 약간의 비판적인 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건 사소하다. 이 정도는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 이 공산주의 망령, 좌이파쇼 공산 망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최고다 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그레이스빌님 어서오세요.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인드라의 그동안의 구본론 관점에서 좌이파쇼, 빅토르 로스차일드론, 소련 쿠데타, 중국 쿠데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본론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티센, 이거 넘어가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티센, 이 친구, 이런 친구가 있었다. (12시 30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꽁이 씨빠르 직권을, 영구 직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을 수직하게 들여다보고 욕망을
욕망을 금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까요? 화가 왜 생깁니까? 참기만 하니까 화가 생기는 거예요.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문전비 자이파시오나 발정노면 자이파시오가 자기한테 탄압해. 그거 참기만 한다고 그게 그냥 화병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인드라가 이를 위해서 야구 배트를 들고서 누구를 뭐 때릴 순 없으니까 야구 연장에 가서 골프를 치든 골프 연장이나 야구 연장 가서 그래서 밭정 놓으면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 화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정도의 정도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이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나는 그래요. 예수님 전 이렇게 사랑할래요. 애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사랑할래요. 밭정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문전비 되잖아. 이게 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전 한 번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 전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망대로 살겠습니다. 야, 이 되잖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괜히 갑자기 예수님이 저한테 꾸짖을 것 같아. 그게 진리냐? 이러면서. 진리 아니에요. 그냥 약간 헛소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인들아 많이 부족해요. 담배도 못 끊었어. 여기까지.